나한테 맞는 집 정리법을 이제 찾으셔야 되는데 미니멀 라이프로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니멀 라이프로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리는 하루 아침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리를 좀 잘해서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셀코TV 탐나는 일상 공간 정리 컨설턴트 정희숙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연예인들 의뢰도 요즘에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다녀오신 곳 하나 좀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 이제 정호 씨 댁 인테리어 하고 이사하시면서 이제 이틀 동안 진행을 했고요. 정리를 의뢰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집을 원합니까?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았으면 좋으시겠대요. 아무것도 깔끔한 거. 네, 그냥 깔끔한 거 원하시는데요. 인테리어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고요. 정리는 문을 열었을 때 깔끔한 게 전 정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공간은 중요시 생각하시는데요. 창고 공간, 주방 싱크대, 서랍안, 책상 속 이런 거 중요시 생각을 사실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탁 들어갔는데 집이 깔끔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 짐들은 다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찾을 때는 또 빨리빨리 찾고 싶은 거고 그조차도 깔끔해야 되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를 하고 나면 사용 장소에 사용 물건 그게 원칙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많은 분들은 그냥 빈 곳 있으면 넣어달라고 많이들 하세요. 아니 근데 이제 보통 의뢰가 들어와요. 네. 그럼 상담하실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집 정리가 이렇게 다 완벽하게 끝나는데 얼마나 걸려요? 의뢰해서부터 상담부터 쭉. 네, 상담은 한 2시간 정도 하고요. 네, 보통 이제 하루 9시간 정도면 끝나고요. 오전 8시 반에 들어가서 6시에 끝나고요. 이틀 정도도 요즘 많이 합니다. 9시간씩 이제 18시간 하죠. 이틀 정도 하는 집은 100평 정도 됩니까? 아닙니다. 30평인데도 하고요. 네? 이틀을 해요? 20평대도 해요. 그 이유는 첫날은 가구 배치를 하고요. 공간 재구성. 아이방이 없는데 아이방을 만들어 주고요. 가구 업체에서 가구가 들어오면서 가구 체인지를 하고요. 가구가 부족한 데는 또 어떤 집들은 북박이를 아예 짜시는 분도 계시고요. 불필요한 자리만 차지하는 가구는 아예 갖다 버리기도 하고요. 첫날은 가구 배치, 이튿날은 정돈 이렇게 합니다. 정리를 하기 좋은 시기가 있습니까? 뭐 시기는 솔직히 저는 매일 해야 되고 자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구성원이 바뀌었을 때 꼭 하셔야죠. 아이가 출산을 한다거나, 뭐 아이를 뭐 기숙사에 내보낸다거나, 또 아이가 뭐 군대 갔을 때도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50세 정도 인생의 이제 반을 좀 살았다 했을 때 그때 한번 뭔가 대대적인 정리는 꼭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자 50세 이하와 50세 이후는 저는 물건을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물건, 이제 그릇도 너무 무거운 거는 못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에 대한 기준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시니어들에게 저도 항상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그 시기라는 거는 다 각자 좀 다를 것 같아요. 직장을 그만두고 재택을 하게 되었을 때, 그죠? 퇴직했을 때. 그 고려 사항들이 있네요. 그럼요. 그 이유는 공간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퇴직하시고 남편분들이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 내 공간이 없는 걸 알아서 그때 약간 좀 마음이 우울해지신다고 얘기하시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확실히 달라지죠. 그럼요. 네. 근데 그전에는 뭐 아닌 말로 퇴근해서 다시 출근하고 집에서 뭐 잠만 자고 가신다는 분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뭐 아침부터 여기서 하루 종일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있을 곳이 사실 없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이게 지금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연예인들이 왜 집에 그냥 그 인테리어하고 넓은 집 선호하고 또 이렇게 정리정돈 잘하고 싶고 이유가 연예인들이 되게 바쁜 것 같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집에 공을 들입니다. 그러니까 딱 가서 활동하는 그 시간 외에는 어디 나다니지도 못하잖아요. 유명해가지고 어디 다니면 사람들이 막 와 이러니까 집에서 주로 한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공을 그렇게 들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연예인분들도 그렇고요. 좀 이제 좀 돈이 있는 부자 분들도 집에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부자들을 많이 만나 뵀는데요. 본인들의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들이 50
40대가 넘어가 저도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내 공간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공간이 필요해. 맞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집이라는 게 그냥 잠자는 공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맞벌이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면 주로 밖에서 지내다가 집에 가면 그냥 잠자고 맞습니다. 나오기 바빠요. 맞아요. 이럴 때 하고 나이가 들어서 내 집이 주 활동 공간일 때가 완전히 달라져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땐 고려사항들이 더 많아서 맞습니다. 노년의 집 정리를 할 때 어떤 점이 고려돼야 될까? 네. 덧붙여서 얘기하면 네, 여러 가지 참 많은데 이제 네. 꼭 중요한 거는 저는 물건을 두는 수납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보통 무슨 이야기냐면 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사를 갈 건지 평생 살 건지 제가 가끔 물어봐요. 그거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이사를 갈 생각을 하신다면은 물건의 위치나 가구를 들인다거나 이런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 아니에요. 한 번은 더 갈아탈 것 같아요. 한 번은 인테리어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물건의 위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약을 되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맞아. 예. 약이 한 번 딱. 예. 그런데 보통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그냥 그 구조에서 보통 많이 사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주방 싱크대 상부장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얼마 전에도 인테리어를 하신 노부부 집을 갔었거든요. 상부장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 시니어들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꼭 이야기해드려야 되겠다. 인테리어 하시기 전에 상부장 높이 좀 체크하세요. 그리고 관절이 되게 안 좋으시다고 해서 네. 쭈그리고 앉아있는 공부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결론은 시니어들한테 집은 아래 공간 못 쓰고 윗 공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집에 대해서 그냥 평수 개념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이 넓은 거하고 수납 공간이 나한테 넓어지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쓸 수 없는 공간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시니어들은 정리할 때 물건의 위치와 방법이 중요해요. 수납 방법. 왜냐하면 상자에 넣어놓으면 꺼낼 수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결국은 동선입니다. 물건을 어디다 둘 것이냐, 어떻게 잘 꺼낼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저는 아예 수납의 약상자나 약 수납할 수 있는 걸 만드시라고 아예 얘기를 해요. 근데 약이 가보면 여기저기 다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드시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드세요. 그러면 매일 먹는 약, 혈압약이나 막 골다공증 약이나 이런 약하고 가끔 먹는 약과 다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유효기간이 잘 안 보이시니까 이 관리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무엇보다도 물건의 양을 좀 줄여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정리를 하실 때 젊은 분들은 앞으로 사용할 기간도 많고 쓸 일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앞으로 이제 살 날도 많이 남으셨지만 이제는 좀 줄여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추억에 대한 정리는 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그 추억의 장을 못 버리세요. 이게 오죽하면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목욕했던 목욕통까지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아이는 지금 쉰 됐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아들이 군대 갔는데 그 옷을 보낸 그 박스를 주소 나온 이름 써놓은 걸 못 버려요. 오려서 그 침대 머리맡에 붙여놓은 걸 보고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구나 이런 생각. 그 대표님이 정리할 때 이제 집을 한번 탁 털어서 뒤집어서 턴다 이런 표현을 맞습니다. 쓰셨는데요. 네. 그 뒤집어서 털고 그 다음에 제자리에 놓을 때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정리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먼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베란다에 버릴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물건을 베란다에 내놓지는 않거든요, 보통. 그리고 신발장도 이제 가장 먼저 시작하면 좋은 게 불필요한 게 신발장에 막 박아두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공간을 좀 비워내고요. 그러면 그 비워진 공간 안에 선풍기가 좀 들어가야 돼요. 한겨울에도 선풍기가 못 들어가는 집이 많아요. 그 선풍기가 나와 있을 때 그동안 물건을 채우셔가지고 한겨울에도 선풍기들이 방방마다 나와 있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밖에서부터 안으로 좀 들어오고요. 큰 물건부터 작은 물건으로 시작을 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의류 정리를 할 때 부피 큰 게
패딩이거든요. 니트거든요. 그러니까 큰 물건들이 조금 빠져나가 줘야지만 공간이 생깁니다. 근데 보통 분들은 양말 먼저 접으세요. 속옷 먼저 접으시고 막 손수건 접으시고 하거든요. 그러면 공간도 생기지 않을 뿐더러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서 사실 저는 희열을 많이 느끼는데 공간이 착착착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같은 공간에 어떨 때는 버리지 않았는데 똑같은 용도의 사각들이 모이면 공간이 훨씬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큰 물건에서 작은 물건으로 밖에서 안으로 그리고 보통은 공간별로 정리를 하세요. 주방 정리, 뭐 방 정리. 근데 물건의 종류별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물건이 합쳐지지 않으면 절대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에 한 종류 여행용 가방만 정리하세요. 오늘은 선글라스만 정리하세요. 그거 공간의 개념이랑 다르거든요. 오늘은 뭐 시계 정리만 하세요. 오늘은 양말 정리하세요. 내일은 가방 정리하세요. 내일은 모자 정리하세요. 근데 보통 분들은 오늘은 주방 정리해야지. 어떤 분들은 방을 다 정리하시려고 하세요. 한꺼번에. 어떤 분들은 하루에 집 정리 다 하시려고 하세요. 전문가들은 가능하지만 비전문가들은 가능하지 않아요. 수많은 집들을 정리하셨는데 정리하고 나서 그 집에 사시는 분들의 반응도 제각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울고 고객님들도 울고.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하시고요. 진짜. 그런 사람도 있구나. 울어요, 막. 왜냐면은 조금 그동안,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어머 왜 저렇게 살아? 뭐 집 정리 왜 저렇게 안 할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분에게는 사연과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갑자기 내가 몸에 큰 병이 생겼다고 선고를 받으면 지금 정리가 사실 문제가 아닐 거라고 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분한테는 시간이 멈춰진 거죠. 그러니까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식재료를 유효기간을 딱 체크하는데 지금 2023년인데 2015년 밀가루, 2015년 식용유, 2015년 라면, 2015년 과자예요. 어떻게 이런 장기간으로 물건이 멈출 수가 있지라고 보면 그때 무슨 일이 생겼던 거예요. 아이가 아팠다거나 정말 큰 일이 당했던 거죠. 그러면 그분에게 저는 왜 이렇게 못 버리세요? 왜 이렇게 정리 안 하셨어요? 이렇게 말 못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이분은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변화하고 싶고 인정하고 이제 새롭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바꿀 용기가 생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크게 이 가슴에 뭉쳤던 것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홀가분해지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속 시원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네. 또 어떤 분은 정리수납 같은 거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고 감동받아서 우는 분들이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환경과 공간이 바뀌면 정말로 이 감격스러워하시는 분 되게 많고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엄청 좋아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정리를 배운 적이 우리는 없어요, 경험이.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자꾸 정리를 하라고 그래요. 네. 근데 못하는 거는 아주 당연한 건데 보통 분들은 여자니까 주부니까 다 해야 된다는 생각도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자들도 배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죠. 남성분들은 군대 가서 배웠습니다. 아, 군대 가 배워. 네, 그러니까 더 잘하셔야지 맞아요. 거기 각 앉아보면 네. 큰일 나요. 근데 여자분들은 솔직히 안 배웠습니다. 맞아, 그렇구나. 남자가 더 잘하겠네. 네, 그래서 배우셔야 군대에서 돼요. 2년을 배웠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상담할 때가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잘 보듬어줘야 맞습니다.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문을 딱 해서 집을 딱 둘러보고 저는 행복도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도라는 건 뭐냐면 정리를 생각보다 이렇게 못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티가 나요. 되게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근데 안 하신 분이 있어요. 안 하신 거. 방치하신 분들의 집은 다릅니다.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분에게 제가 그냥 가서 안 하셨는데 안 하신 이유가 있고 이분은 지금 뭔가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사연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제가 산후 우울증이 왔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살림하기가 싫어졌어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면서 되게 부부싸움이 잦아졌어요. 예,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제가 가서 네, 뭐 집량이 얼마고요? 이삿짐처럼 집량이 얼마고요? 비용 얼마입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부분이 힘드세요?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해요. 다 달라요.
네, 이 집은 이렇게 정리해주고 저 집은 저렇게 정리해주고. 대표님 그 새로 나온 책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제가 요번에 이제 10월 5일에 나오는데요. 아, 바쁜 와중에도 진짜 열심히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정말 심혈을 많이 예, 잘 되는 집들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잘 되는 집들의 비밀. 네. 비밀이 있었구나. 있어요. 예, 이제 지금은 말할 수는 없고요. 네, 왜 그 잘 된 분들이 잘 사시는 분들인데 뭐 꼭 부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부자들의 집을 많이 가보고 아, 그분들은 왜 저렇게 건강하실까? 참 여유가 많으셨거든요. 아, 참 되게 여유로웠어요, 그분들은. 부자니까 여유 있죠. 그러니까 부자니까 여유 있는데 돈 없어도 여유가 있어.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이유 네,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참 놀란 것이 부자들이 집을 고를 때 윗집, 옆집, 앞집에 누가 사는 것까지 미리 다 체크하고 보신다는 거. 집을 보러 갔을 때 이 옆에 막 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집은 안 고르신대요. 왜냐하면 좋은 영향이 같이 가잖아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한남동에 모여 사는구나. 그래서 평창동에 모여 사는구나. 그래서 강남에 모여 사는구나.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집을 약간 싼데 저렴한데 이렇게 보는데 그분들은 뭐 바람도 잘 통하고 좋은 에너지도 받을 수 있는 거 집에서 기운을 받더라고요. 앞으로 정리 컨설턴트로서의 목표가 또 있으시다는 좀 얘기. 네, 이제 저도 오늘도 이제 현장 갔다가 지금 또 현장 가야 되는데요. 저는 모델하우스를 만드는 직업이 아니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꺼내놓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다 다른데요. 나한테 맞는 집 정리법을 이제 찾으셔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한국 사람이라는 거. 저는 한국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니멀 라이프로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니멀 라이프로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다이어트 하면 요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리는 하루 아침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건데 일이 너무 커졌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자 명절 때도 한 번은 우리 가족끼리 대대적으로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는 이제 이거를 숙제를 가끔 내요. 지퍼백에다가 오늘 연필 모아 볼래? 지우개 모아 볼래? 볼펜 모아 볼래? 자 모아 볼래? 하면 그게 문구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놀이처럼 생활화되면 정리가 어렵지 않은데요. 정리는 주부의 일이야. 정리는 엄마가 하는 거야. 이런 개념이 너무 안타까워요. 각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리를 좀 잘해서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정말 정리 붐이 일어서 각자 제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는 이유가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의뢰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여유 있으면 하시고요. 여유가 없으시면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아. 나중에 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자꾸 미루세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알뜰함이 뭔지, 진짜 잘 사는 게 뭔지, 내 집에 대해서 공을 들이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시고요. 정리는 내 삶의 영향력을 꼭 끼치는 중요한 일이니까 정리 먼저 좀 끝내놓으시고 다른 일을 좀 하시면 내 인생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셀코TV 탐나는 일상. 정리가 늘 마음속 한켠에 짐처럼 부담되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 또 정리를 하는 방법까지 대한민국 1등 정리 컨설턴트 정희숙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